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에 비해 걷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오래 걸어도 다리가 아프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요. 척추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이 다리가 저리고 심할 때는 다리의 감각이 없어지거나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이나 운동치료보다 직접적인 수술을 해야 치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고령의 환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수술입니다. 수술은 몸의 한 부분을 절개해야 하기 때문에 근육이나 인대 손상과 다량의 출혈이 불가피해 고령 환자들의 경우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척추 수술은 척추 질환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요. 고령화 시대, 여러분은 척추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내 다리가 아니다는 느낌? 다리가 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느낌? 포근하고 막 잡아 당기는 것 같고 바늘이 한 주먹 갖고 고고고 쑤시는 것 같아요. 발바닥으로. 척추 질환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걷거나 서는 것에 문제가 생기며 그 다음에는 허리를 숙이는 것, 기침과 재채기 등의 작은 흔들림에도 아픔을 느끼게 되는데요. 노화가 진행되면 이러한 척추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노화로 척추 주변 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져 척추관이 좁아지게 돼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허리와 다리, 엉덩이까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척추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인데요. 오늘은 김효종 원장님과 함께 양방향 내시경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절개로 하는 수술 방법과 다르게 내시경 카메라, 이제 소위 관절경이라 그러죠. 관절경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라서 이제 구멍만 내고 수술이 가능한데요. 보통 그 수술의 대상 질환은 척추의 퇴행성 질환, 즉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그 밖에 다른 퇴행성 질환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다 보니 기존의 수술하고 비교하자면 입원 기간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출혈량이나 실혈량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을 만큼 작게 나오고 조직 손상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 회복이 가장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거예요. 또다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김현섭 씨의 월요일은 그 누구보다 분주합니다. 배달 주문이 가득 밀렸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이곳저곳을 다니느라 바쁘게 움직여야겠지만 한 달 전의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현섭 씨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일은 물론 일상생활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유통업을 하다가 이제 허리가 좀 아프고 다리 땡기고 천천히 정상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리가 이제 감각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힘이 없어지고 제가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판명이 났는데 근데 왼쪽이 알고 보니까 협착증. 그러니까 걷다가 내 다리가 걸어가는지 안 걸어가는지도 정상적으로 모르고.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먼 옛날의 기억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습니다. 한 달 전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수술을 한 후 이렇게 다시 일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현섭 씨는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다리는 이제 감각은 좀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상태고
하면 제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편해졌어요. 몸도 가벼워지고 다리도 가벼워지고. 오전 배달을 끝낸 현섭 씨가 서둘러 도착한 곳은 바로 부산 진구에 있는 L병원. 오늘은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인데요. 현섭 씨의 표정이 조금은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너무 무리하진 않았을까 괜스레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과연 현섭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술 전에 MRI 보면 이렇게 조그만 디스크가 있었지만 위치가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위치였고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파져갖고 여기 빠져나온 거, 요 부위거든요. 그래서 뭐 제거는 잘 되어 있으니까 재활만 잘 하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현섭 씨는 이제 처음 왔을 때 이제 한 2, 3년? 좀 꽤 오래된 세월 동안 아파왔었어요. 오른쪽 다리도 저리고, 이제 힘 빠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통도 심하고. 실제 이제 진단 당시에 이제 4, 5번 오른쪽에는 디스크가 좀 터져가지고 신경근을 많이 압박하고 있는 상태였고, 사실 그 외에도 5번, 1번 항마디 밑에도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뭐 수술하고 사실은 지금 이제 한 달 경과인데 뭐 일 작업도 사실은 지지난주인가 왔을 때부터 시작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뭐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뭐 양방향 내시경 자체가 워낙 근육의 손상이 적다 보니까 일상생활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뭐 아직은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되는 시기지만 뭐 일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감사한 거고 특별한 문제 없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 더 좋은 거죠. 플랭크 운동 같이 이렇게 한 자세로 힘주는 거, 버티는 거 이런 운동을 먼저 할 건데 그런 운동을 하면 근력 자체도 커지지만 근지구력, 오래 버티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현섭 씨한테 제일 중요한 운동은 그런 지구력을 길러주는 운동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본은 걷기, 그 다음은 플랭크 운동처럼 한 자세로 이렇게 버티는 운동들. 제가 플랭크라든지 뭐 걸어당기는라든지 그걸 자주 해서 제가 다이어트 성공하고 다시 그 몸 척추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거제도에서 이곳 병원까지 진료를 받으러 오는 박종호 씨는 오는 길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 드디어 도착한 병원. 그 힘든 여정이 오늘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는데요. 내일 그렇게 기다리던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받기 때문입니다. 조선소에서 오랫동안 일한 종호 씨는 최근 산재 승인이 돼 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더 빨리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야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오랜 시간 좋지 않은 자세로 일을 해서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번 전 원장님을 만나기 위해 대기실에 앉아있는 종호 씨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은 것도 내 몸을 돌보지 못한 자책으로 마음이 무거워진 탓이 아닐까요? 지금처럼 요통이 동반되고 간헐적 파행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으면 생겨요. 척추관 협착증을 보려면 우리가 이제 척수 조영술이라든지 아니면 MRI 같이 척추 신경을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를 좀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뭐 치료는 뭐 기본적인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실패하는 경우는 수술까지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 돼요. 면담이 끝나고 본격적인 입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걱정을 끼친 게 미안해 함께 온다는 가족을 괜찮다 안심시키며 홀로 병원을 왔지만 막상 입원을 하려니 사실 조금은 외롭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래도 애써 미소를 짓는 종호 씨. 옆에서 가족같이 돌봐주는 간호사들과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의료진이 있어 마음이 놓이나 봅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세수하기 힘들고 최근에는 엉치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리가 땡길려서 걷기 힘들고 조금 가다 좀 쉬었다 가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참기 힘들어서 이제 최근에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뭐 집에서는 뭐 버스 타는 데까지가 뭐 한 100여 미터 정도 걸어 내려와서 버스 타거든요. 버스 안에서도 뭐 내대로 허리가 아프니까 그냥 똑바로 무너져 있고 좀 또 옆 사람한테 좀 신경도 쓰이고 좀 미안하지만은 또 이렇게 막 고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힘들게 왔습니다.
그거 MRI 검사도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그 골다공증 검사하면서 같이 진행할게요. 그 피나사 하시는데 먼저 안내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진행됩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 한 번씩은 다 경험해본 검사지만 오늘은 유난히 긴장됩니다. 혹시나 수술하는데 문제가 될까봐 모든 것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요 뼈가 이제 4번 뼈예요. 4번 뼈, 5번 뼈. 이 뒤에 이렇게 꽉 누르고 있었고, 이 하얀 줄기가 신경인데 이게 완전히 끊긴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척수강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한 거 보면 여기 보면 완전히 끊겨서 이제 아예 밑으로 물이 연결이 안 되는 이렇게 끊긴 게 보이죠. 허리를 이제 자주 펼 수 없는 공간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조선소니까. 그럼 이제 숙여 갖고 있으면 퇴행성 변화들이 빨리 진행되고, 그래서 이제 기저의 협착증이라는 것들은 쭉 들고 왔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최근 한 6, 7개월 전부터 이제 하지 힘이 빠지고 근력도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보행 능력이 나빠지는 건데, 주사도 좀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했는데 호전은 더 이상 없고, 오늘 MRI를 찍고 봤더니 예상대로 이제 4, 5번 협착증. 근데 협착증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오른쪽 편에 4, 5번 디스크 터지면서 신경근이 이제 다리로 가는 신경인데 곧 나가는 입구까지 흘러내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에서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앞서 이제 환자분이 받았던 물리치료, 주사치료 이런 보존적 치료들을 충분히 해보고도 호전이 안 되고 삶의 질을 나쁘게 할 만한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선택은 이제 수술이 되게 되는 거죠. 수술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요. 신경근을 누르고 있는 것, 또 좁아진 것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증상 자체는 금방 좋아지지만, 우리가 이제 이전에 고식적인 수술들, 째서하는 수술을 하다 보면 근육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싸고 있는 관절낭이 손상받고, 그다음 디스크도 좀 절제 범위가 커지고, 그다음에 뼈도 많이 잘라내야 되다 보니까 인접 부위의 퇴행성 변화들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도 느려지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어쨌든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수술이다 보니까 회복이 빨라서 큰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척추 수술이기도 하고요. 치료가 다 돼서 몸이 완쾌가 된다면은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각별히 더 몸에 건강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수술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종호 씨는 어제 어떤 꿈을 꿨을까요? 아직은 여유가 있는 듯 아침 독서에 푹 빠져 있는데요. 평온한 종호 씨의 얼굴을 보니 오늘 수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드디어 수술인데 그동안 고생했던 만큼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드디어 수술실로 향하는 종호 씨. 이미 도착해 종호 씨를 기다리고 있던 의료진들은 세심한 손길로 종호 씨의 수술을 준비합니다. 최소한의 부위만 절개하는 수술이지만 수술이라는 이름이 주는 두려움은 모든 환자가 느끼는 공통된 감정일 겁니다. 예, 이제 박종호 환자 수술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요추 4, 5번 수간판 탈출증 그리고 협착증에 대해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시행할 겁니다. 모쪼록 수술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수술 후 결과는 좋을 걸로 예상됩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됩니다. 먼저 허리에 5mm 정도 되는 두 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 한쪽에는 정밀 내시경을 삽입해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한쪽에는 수술 도구를 넣어 수술을 진행합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근육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후유증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침착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김효종 원장님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MRI에서 보였던 디스크처럼 보이던 게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뼈처럼 골화가 돼가지고 좀 딱딱하게 변한 그런 디스크 형태였고, 무사히 큰 문제 없이 잘 제거는 되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신경 감압 다 된 거 확인까지 했으니까 아마 회복하고 나면 큰 문제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술은 잘 끝났고, 어쨌든 오늘 또 수술에서 하나 배우는 거는 디스크 치료가 늦어지거나 이렇게 방치하거나 어쨌든 환자가 일 때문이든 늦어진 경우 이렇게
골화되어 가지고 딱딱한 디스크로 변하게 되면 환자도 고생하고 수술도 간단하게 끝날 게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도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기애애한 사람들의 모습 사이로 유난히 힘들어 보이는 조귀 씨. 최근 악화한 다리 통증으로 병원에 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그녀에게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어디를 가든 함께 해주는 남편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글쎄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이제 MRI 찍고 그 전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시술을 또 한번 했지요. 그리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했는데 크게 지금 낫는 거는 별로 없고 이제는 이제 최종적인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될 때라 이제 수술을 하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수술 계획은 제일 안 좋은 거 3, 4번 쪽 오른쪽만 먼저 해보려 그래요. 다리 좀 아픈데 한번 쭉 다 짚어보세요. 옆으로 종아리까지. 조기 환자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악화된 오른쪽 방사통, 그러니까 하지 통증이죠. 하지 통증으로 주소로 내원한 환자인데 최근 한 4개월 전부터 이제 오른쪽 편만 국한된 통증들이 이제 심해진 형태인데요. 심해졌을 때 우리 MRI 찍은 걸 보면 우리가 이제 형태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중심부 협착이 아닌 여기 구멍,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게 좀 심해져 있습니다. 이제 고령이고 그다음에 다발 부위 이런 경우는 이전 같으면 이제 수술 기법이 뭐 광범위하게 째가지고 뼈도 많이 잘라내야 되지만 이제 양방향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이제 구멍 개수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고령 환자에서 견디기 수가 있죠. 추간공 또 넓혀주는 우리가 추간공 확장술이라 그러죠. 그런 것까지 내시경으로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은 아마 오른쪽 다리도 좀 많이 편해지시고 보행 능력도 훨씬 더 개선됩니다. 입원 절차를 밟고 나서 수술 전 검사를 하는데요. 환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아내 걱정에 검사를 하는 아내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귀 씨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아는지 의료진이 요청하는 대로 잘 따라와 줍니다. MRI 검사는 수술 전의 추간판, 협착, 디스크의 상태와 수술 후의 변화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하는데요. 수술 후에 달라진 변화를 빨리 보고 싶네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검사로 지칠만도 한데 귀 씨는 처음 병원을 왔을 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입니다. 곧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까지 강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해졌습니다. 귀 씨의 수술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초고화질 내시경으로 신경과 미세한 혈관까지 자세히 보며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처럼 안 아프고 뭐 다니는 거 제 맘대로 다니고 막 그렇게 집안일 하는데 부질없이고 막 일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지 뭐 더 바랄 건 없어요. 딸의 부축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병원을 들어서는 정옥추 어르신. 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외출을 할 때면 항상 이렇게 곱게 차리고 나오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주 전만 해도 정옥추 어르신의 생활은 깜깜한 암흑 속에서 있는 듯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저한테 오셨을 때 거의 뭐 실려왔다가 했는데 지금 이제 횡단보도 혼자 걸어오실 수 있으면 많이 좋아지시긴 많이 좋아지신 거죠. 일단 재활 치료가 이제 계속 조금씩 하는 거는 맞는데 이제 걷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근력도 키우고. 처음에 이제 한 2주 전에 오셨을 때가 이제 거의 이제 뭐 휠체어 타고 이렇게 오셨었어요. 다리도 심하게 당기고 요통도 심한 상태로 오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협착증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요 뒤에 척추뼈 사이 관절에 관절낭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게 신경근을 눌러서 이제
다리가 힘이 빠지고 이런 상태로 거의 뭐 못 걷는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2주째 첫 외래 오셨는데 뭐 지팡이 짚고 오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저는 막 만족하고요. 저 정도 어르신에서 이제 재활을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90살이라도 수술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보행 능력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부수적으로 근력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도와주면 훨씬 더 증상도 보존되고 이제 어르신 또 고향에 제주도 가시면 혼자 일상생활을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저희가 조금 챙겨봐야 되겠죠. 할머니 이제 걸으셔야 되니까 다리 쪽에 근육 운동 할 거예요. 근력 운동.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가르쳐 줄 테니까 잘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무릎을 펴볼까요? 이렇게. 네.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무릎을 세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끼워 넣어요. 자, 그러면 공 눌러봅시다. 꽉.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15초 정도. 자, 뒤꿈치 들어보세요. 뒤꿈치. 그렇죠. 자, 계속 들고 계세요.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에서 신경 압박이 굉장히 심해서 마미총 증후군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신경의 마비가 진행되는 경우는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환자들 중에 이미 발목에 힘이 떨어져 갖고 다리를 절면서 들어왔는데 물어보면 몇 달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회복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에는 빨리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받아야지 이 병이 왜 아프다는 걸 의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요거는 어디 가서 주사 맞으니까 덜 아프더라. 근데 하지만 본인은 마비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를 다 놓치면 나중에는 그냥 간단한 디스크 때문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척추에서 조기 치료가 중요한 부분은 조기 진단이 할 수 있는 병들, 해야만 하는 병들은 무조건 조기 치료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척추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에요. 주간판 탈출증, 협착증 다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꽤 오랜 세월 동안 병의 진행이 되고 증상도 꽤 오랜 세월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중간중간에 악화되는 걸 몰라요. 그러면은 조기 진단을 받아서 조기 치료를 해야지만 중간에 악화되는 것 중에 어떤 의사의 어떤 중재가 들어간다든지 치료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환자들이 알아야 해요. 척추 관리가 사실은 이제 현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대부분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작업 환경도 이제 특이한 작업 환경들도 많이 생기고, 뭐 대다수의 사람들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자세는 안 좋아요. 몸에선 신호를 줍니다. 좀 움직여 달라. 왜냐하면 영양분을 디스크는 뼈에서 받아들이는데 몸에서 자꾸 신호를 주지만 일을 하는 환경이 잠깐이라도 일어날 수 없고 스트레칭 하기 힘든 상황이면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산소도 부족해, 피도 부족해 이렇게 되니까 저는 보통 일상적인 사무직 하시는 분들은 자주 움직여줘라. 그리고 가능하면 한 5분, 10분마다 잠깐이라도 서라. 뭐 그런 걸 제일 많이 권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오래 앉아 있는 힘이에요. 엉덩이 근육, 기립근, 복근, 요근 이런 것들이 오래 버틸 수 있어야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기본 되는 거는 뭐 서서 걷는 거. 걷더라도 이제 허리 힘을 좀 주고 또 뭐 물에서 하는 운동들은 다 좋아요. 수영 같은 경우는 떠 있는 거가 아무런 근육을 안 쓰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코어 근육들 기본적으로 다 쓰이는 운동들이고 플랭크 자세 같은 것도 괜찮고 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에 척추 수술을 한번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자꾸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자꾸 하게 되는 이유 중에 보면 수술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습관을 안 바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척추 환자가 죽을 때까지 척추 환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디가 여러 마디인데 한 마디 수술 잘해서 회복했다 해서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안 생기면 위에 마디, 반대쪽, 아랫마디에 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한번 하면 계속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수술을 하고 경과가 좋은 환자가 다른 데가 또 터지거나 해서 아프면 당장 수술을 또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수술 한번 하니까 계속 하는구나가 되는 거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관리를 잘 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환자가 완치가 되려면 수술 전에 내가 다시는 이 생활 습관을 버리겠다 또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 없이는 완치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때까지 환자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4, 5번 수술하더라도 열심히 잘 해드릴 수는 있지만 3, 4번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 환자가 완치가 되려면 99%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에도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 꾸준한 운동과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척추질환 예방법일 텐데요. 하지만 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노화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예방을 철저히 해도 척추질환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통증이 계속된다면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하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확인해 증상에 맞는 수술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치료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끽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목이나 어깨, 허리뿐만 아니라 각종 근골격계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알려진 것은 지난 1996년인데요. 이후 발병 사례가 급증하면서 간숨 반복 작업, 장시간 운전 등을 하는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규칙도 제정됐지만 노동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 규칙 또한 제대로 지켜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목과 팔,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근골격계 통증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러한 질환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기에 힘줄이 당기는 건 느낌. 그렇게 팔을 제대로 이렇게 딱 못 폈어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완전히 막 찌릿찌릿하면서 자다가도 또 깨고 이 무릎이 완전히 찌가 내려오고 막 그런 현상이 왔어요. 근육 피로를 오래 방치하면 근육, 혈관, 관절,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게 되고 심해지면 만성 통증과 감각 이상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하면 일시적인 증상 완화는 가능하지만 반복 주사했을 때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거나 관절과 근육을 약화시킬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보다 더욱 근본적인 통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방법이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침 치료를 이용해 통증 완화는 물론 자가 재생도 가능하게 하는 통증 매선요법의 모든 것을 이명균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매선요법이란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의료용 실을 피하에 있는 근육, 근막, 인대 힘줄과 같은 곳에 자입하여 각종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학적 치료 기술입니다. 통증 매선요법을 시술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몸에 도움이 되는 면역 반응을 촉진하게 되고 몸의 탄력을 개선하며 또한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능이 있습니다. 각종 동통성 질환, 또한 급성 만성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체형 불균형 교정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은 목요일 아침, 시민공원에도 가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 정취를 느낄 만도 하지만 이선미 씨는 오늘도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은 게으름을 피우고 싶다가도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또 힘을 내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걷기가 힘들었던 선미 씨.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힘차게 걸을 수 있는 비법은 뭘까요? 처음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 퇴원하고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차 방문했다가 다이어트도 한번 살이 너무 쪘다 보니까 상담받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쪽으로 이제 좀 허리 통증이 많이 심했었고 그래서 이제 오래 걷지를 못했었는데 일단은 빼고 나서 통증이 없어졌고요. 몸이 좀 많이 가벼워졌고.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가득 받은 선미 씨. 그 사랑만큼 그녀의 몸무게도 점점 늘어나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몇 달 전 한의원을 처음 갔을 때도 체중으로 인해 운동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료를 시작하고는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30kg 이상 살이 빠졌다고 하는데요. 예전 그녀의 모습을 이젠 찾을 수가 없을 만큼 건강과 미모 모두를 선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동네 주민분들은 이제 제가 먼저 아는 척을 안 하면 못 알아보시고요. 친구들도 이제 보면 한 30kg 뺐다고 하면은 많이 놀래갖고 대단하다고 이제 만나면 좀 많이 놀래는 편이에요. 매일 아침 서면의 도로는 우리의 일상을 보는 듯 정신없이 바쁩니다. 바쁘게 길을 재촉하는 사람들 사이로 상쾌하게 운동을 끝낸 선미 씨가 보이는데요. 바로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서면에 있는 시 한의원입니다. 이선미님 들어가실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통증은 움직일 때 좀 어떠세요? 발목은 처음 내원할 때보다 이제 걸을 때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만큼 잘 걷긴 하는데 이제 좀 처음 진료를 시작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외상에 의한 문제도 있지만 또 체중에 의해서 척추 골반이나 발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많이 컸기 때문에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셨습니다. 좌측 발목의 골절로 인해서 자가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고요. 발목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고 또 허리의 통증이 많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치료는 현재 이제 허리, 골반 또 이제 발목에 이런 손상된 연부 조직들을 빠르게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매선요법을 2주에 1회 간격으로 하였고요. 골반 허리가 이제 부정렬 상태였기 때문에 부정렬된 골반 허리를 바로잡고 통증을 개선하기 위한 추나요법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반 척추에 구축된 근육을 교정하고 골반을 바로잡으면서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척추 감압 치료를 함께 하였고요. 외상으로 인한 통증이 심한 상태였으면서 동시에 체중으로 인해서 골반과 척추, 발목에 가해지는 부하가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고 또한 통증을 개선하며 또 자가 치유력을 높일 수 있는 한약을 함께 복용하였습니다. 이제 환자분은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3, 4주 정도 경과 후에 통증이 많이 개선이 되셨고요. 이후 통증은 이제 치료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호전이 되어서 현재는 앉았다 일어나거나 가볍게 뛰는 등의 동작이 모두 큰 통증 없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기원전 2, 3세기경에 편찬되었다고 알려지는 황제내경이라는 문서에서 유침의 이론적 기초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침이란 혈자리에 침을 통한 자극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문헌에서는 유침이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선요법은 이러한 유침의 원리를 근거로 하는 한의학적 치료입니다. 특히 매선요법은 일반적인 침치료보다 더 높은 강도로 장기간 유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효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선요법에 사용되는 실은 폴리다이옥산원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된 실입니다. 생분해 흡수사라고도 부르는 실인데요. 이 실은 의료용 실로서 우리 몸에서 발암성을 가지지 않고
체내에 어떤 혈액 응고를 일으키지 않으며 완전히 멸균이 된 실입니다. 그리고 몸속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시술받은 부위 또는 전신에 부작용을 남기지 않습니다. 다리의 길이가 이제 예전과 같이 좌우가 차이가 많이 나시지 않고요. 다리를 폈을 때, 다리를 굽혔을 때 모두 좌우가 정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휴 해보실까요? 좋습니다. 휴 해주시고 한 번 더 휴 해주시고요. 추나요법이란 한의학의 치료기술 중에 하나로서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환자의 근육, 근막, 인대 등의 구조물을 교정하는 치료기술입니다. 이 치료기술은 환자의 몸의 불균형한 상태를 정형의학적으로 구조적으로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척추, 요추 쪽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견인을 하고 있는데 불편하진 않으시죠? 네. 척추 감압 치료는 척추의 곡선형 커브에 맞게 견인 및 감압을 유도하여 척추 골반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척추와 골반에 굳어져 있는 구축된 근육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디스크 내의 압력을 음압 상태까지 감소를 시켜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와 같은 각종 근골격계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매선 치료와 감압 치료를 받고 나면 몸도 편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곧게 펴진 것 같다는 선미 씨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딱 하고 나면은 이제 못 입어봤던 원피스도 이제 입고 여기저기 이제 많이 놀러도 다니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분주했던 출근 시간이 지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은 아침. 윤옥희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한의원에서 배운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리를 이리저리 돌리고 숨을 내쉬며 운동을 하면서도 이 시간이 너무나 신기하다는 윤옥희 씨. 3년 전 시작된 무릎 통증으로 무릎을 굽힐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눈물 짓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사실 밥도 못 해 먹었어요. 걷는 것조차 힘들어가지고 평지를 걸어도 막 이 통증 때문에 세 발자국을 못 갈 정도로 푹푹 내려앉았었어요. 종교가 불교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쫙 일렬 종대로 탁 줄을 맞춰 앉아 가보자를 하고 앉았는데 가보자를 못하고 마음대로 절을 못하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절도 할 수 있고 의자도 안 앉아도 되고 정말 신났어요. 정말 신났어요. 옛날 생각하면 눈물 난다 또. 기쁨의 눈물을 뒤로하고 오키 씨가 바쁘게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은 오키 씨의 진료 날이기 때문입니다. 2주 만에 외출이라 그런지 오늘은 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는데요. 너무 여유를 부렸나요? 진료 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바쁜 와중에도 오키 씨가 꼭 챙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한약입니다. 이 한약을 마시고 무릎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어떤 상황에서도 한약은 거르지 않고 꼭 챙기게 됩니다. 한의원으로 가는 길, 그녀가 항상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집 주변 산책로입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나무들과 풍경들이 그녀를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연골은 이렇게 손상이 되면 다시 재생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엑스레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근육이나 인대, 힘줄과 같은 무릎 주위에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제 조직들을 이제 재생시켜주고 회복을 시켜줌으로써 연골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고요.
환자분 처음 내원하실 때 양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걷기가 힘든 정도로 통증이 심하셨고요. 내원하시기 3년 전에 좌측 무릎 반월 연골이 파열이 되어서 시술을 받았다고 하셨고, 환자분은 우선 이제 무릎에 근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따라서 이제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있는 연골의 마모가 계속해서 가속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어떤 조직의 재생을 돕고 근력을 강화시켜주면서 또한 통증을 개선할 수 있는 혈자리의 지속적인 유침을 유도할 수 있는 매선요법 치료를 2주일에 1회 간격으로 하였고요. 같은 목적으로 무릎의 근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이 퇴행성 관절염이나 무릎 반월연골 손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근력 강화 운동, 구체적으로는 햄스트링이나 대퇴사두근과 같은 근육의 강화 운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통증이 오래되면서 만성염증이 있는 상태였고, 그것 때문에 또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개선할 수 있는 약침을 함께 일주일에 3번 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증상이 오래되면서 무릎의 근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몸의 전체적인 기력을 보강하고 무릎의 근력을 개선하며 기와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한약을 함께 복용하였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실 때 무릎의 대퇴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아주 중요한데,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매선침을 놓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근력은 감소하게 되고, 이를 자가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근력의 회복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고연령층일수록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회복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매선요법은 이러한 경우에 자가 운동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근섬유의 재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매선요법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한 분들이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선요법은 평균적으로 2주에 1회 간격으로 통상 5에서 6회 정도 시술을 기본으로 하고, 증상의 경중에 따라 추가 시술이 가능합니다. 매선 치료를 2번 받고 나서 무릎의 통증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오키 씨는 2주에 한 번씩 매선 치료와 약침 치료를 함께 받고 있는데요. 그 덕분인지 이제는 뛰어다닐 정도로 무릎이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약침술은 경혈을 자극하는 침술과 한약의 효능이 결합된 한의학적 치료입니다. 현재 환자분의 경우에는 무릎 주변에 만성화된 염증을 개선하고 또 혈류를 도와줘서 겪고 계시는 통증이 치료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약침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 먼저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한 3cm씩 발을 살짝 뗐다가 밑으로 내려서 묻히고, 이렇게 하면은 무릎의 움직이는 범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운동을 아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한 3회 정도 매선을 맞고 나니까 좀 걷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꾸준히 치료를 한 결과 어느 날 병원에 오기 위해서 이제 건널목을 건너는데 신호가 갈랑말랑 할 때 나도 모르게 뛰고 싶어서 뛰었는데 그 건널목을 뛰어올 정도로 다리가 좋아졌더라고요. 남은 생은 건강한 몸으로 자식한테 신세 안 지고 9988 살고 싶어요. 그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김하림 씨. 요즘 휴대폰에 푹 빠져 있는데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몸 상할까 걱정이라곤 하지만 하림 씨는 이 상황이 무척 즐겁기만 합니다.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팔꿈치 통증으로 휴대폰은 고사하고 컵도 들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계속된 통증으로 인해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시간의 연속이었다고 하네요. 제가 공동의시장에서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무거운 거 이렇게 끌기도 하고, 그걸 한 25년 넘게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여기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 통증이 와서 처음에는 파스를 붙였어요. 그 파스 붙이니까 또 견딜만 해서 그렇게 또 지내다가
나중에는 통증이 있으면서 파스도 발라도 그 통증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장 기본적인 밥 해먹고 그 하는 설거지 하는 그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이 아내가 묵직하게 당기면서 이 팔을 제대로 이렇게 못 뺐어요. 상당히 통증이 심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펴지 못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동작에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환자분은 처음 내원하실 때 증상이 전형적인 골프 엘보 내측 성과염이라고 부르는 팔꿈치 통증이었습니다. 과거에 팔꿈치를 너무 많이 쓰면서 팔꿈치의 근육과 근막이 많이 굳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직의 탄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을 도울 수 있도록 매선요법을 2주에 1회 간격으로 시행을 하였고요. 또한 팔꿈치를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운동요법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서 매선요법을 기준으로 2회 정도 진행을 했을 때부터 통증이 많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좌측 팔꿈치는 통증이 50% 정도가 남아 있고요. 우측 팔꿈치는 통증이 20% 정도가 남아 있어서 상당히 예전보다는 팔을 자유롭게 쓰고 계십니다. 매선요법을 시술하게 되면 이 시술된 매선이 우리 몸에서 연화, 분해, 액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그 혈자리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매선요법을 시술했을 때는 이 시술된 매선이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침 효과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선요법을 시술했을 때는 우리 몸에서 무균성 염증 반응이라고 부르는 우리 몸에 이로운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면역 반응이 발생할 때 해당 부위에서는 호중구나 백혈구와 같은 면역 세포의 작용이 활발해지게 되고 따라서 면역 기능이 높아지면서 조직의 치유력도 함께 좋아지게 됩니다. 매선요법을 시술한 부위에서는 섬유아세포의 작용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 섬유아세포는 우리 몸의 진피층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물질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매선요법을 시술했을 때는 이 섬유아세포가 해당 부위에 상처가 난 것으로 인식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물질을 활발하게 생산해서 그 조직을 메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부위의 탄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매선 치료가 끝나고 이어서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운동요법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하림 씨가 할 운동은 도인 운동요법입니다. 이 운동요법은 신체 불균형을 잡아주고 기혈순환을 촉진해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치료가 끝나고 그녀가 향한 곳은 병원 한쪽에 마련돼 있는 편백 참수방입니다. 치료받는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공간인데요. 내 집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안정돼 절로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이제까지는 앞만 보고 일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조금 나를 돌아보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좀 여유 있게 좀 시간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공인 공희찬 씨는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까지 젊어진 것 같습니다. 8년 전 왼쪽 무릎 연골이 찢어진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그의 얼굴은 항상 굳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밝은 미소의 주인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젊었을 때 공도 좀 차고 또 산에 좀 댕기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많이 아파요. 한 1km 정도 걸어가면은 다리가 전리가 걷질 못하고 앉았다 쉬었다 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방송을 보고 그래 이 병원을 찾아오게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펴는 것도 잘 펴지시고요. 힘 빼시고 굽히는 것도 많이 이제 호전이 되셨는데
8년 전에 좌측 무릎에 연골이 파열이 되어서 시술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후에도 주사 치료라든지 다양한 치료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증상이 더 악화되어서 걷기가 힘들고 무릎을 굽혔다 펴기가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주변의 조직들의 재생을 돕고 근력의 강화를 도울 수 있는 매선요법을 2주에 1회 간격으로 하였고요. 무릎의 만성염증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성염증의 항염증 효능이 좋은 복약침 치료를 함께 병행을 하였습니다.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기 어려웠던 희찬 씨는 매선 치료를 받고 나서 증상이 90% 정도 호전됐다고 하는데요. 매일 달라지는 모습에 치료를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매선 치료와 함께 복약침 요법이 시행됐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면 움직이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복약침 요법은 벌의 독에 있는 이종 단백질 항원이 항염증 효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이 항염증 효능을 이용해서 만성화된 염증이 있는 각종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침은 침 전기 자극술이라고 해서 무릎 주변에 근육이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특정한 전기 주파수를 이용해서 침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치료합니다. 몸이 상당히 가벼워졌죠. 계단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수월하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전에는 자전거를 못 탔는데 운동하러 간다든지 이럴 때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고 가끔 산에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탁 트인 풍경에 가슴까지 시원함이 느껴지는 이곳은 희찬 씨가 즐겨오는 배산 숲길입니다. 50년 이상 운전을 했던 희찬 씨는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니 그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해 못난 모습을 보인 것 같아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족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치대서 진짜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는 건강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병원 치료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 걱정을 안 끼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매선요법은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치료법이며 시대를 지날수록 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한 매선요법은 매우 안전하고 임상에서 그 치료의 우수성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고 할 만한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관절염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치료를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들께는 매선요법으로 치료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 또한 임상에서 만나는 모든 환자분들께 올바른 치료를 통해 희망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몸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흔히 일어나는 질병인 근골격계 질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치료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이든 손상을 입게 되면 휴식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내가 원하는 일들을 원 없이 하기 위해 소중한 나의 몸에 부담 없고 편안한 치료를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